안녕하십니까. 인기노 기본교육과정, 글로벌 송진학교 교육과정의 특징과 이해를 맡은 본경 캠퍼스 교감 이성미라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의 특징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 시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우리 학교 GBCS 교육의 특징,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진로와 상위 교육기관으로 진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한 대학신문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한국교육개발을 조사한 대국민 교육 현안 인식조사 결과가 게시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통계조사이기도 하지만 이 자료가 한 대학교에서 중요한 아티클 기사로 게시되었다는 부분이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초등 유아교육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중등 직업교육 및 고등학교, 대학 교육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열정과 방법에 관한 연구가 대단히 많은 우리나라에서 왜 많은 사람이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이렇게 낮을지 고민이 됩니다. 특히 변화가 시급한 교육 분야로는 고등학교 교육과 중학교 교육이 우선으로 꼽혔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특징은요, 의무 교육 보장과 균등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고 교육의 양적 확대와 대중화로 국가 경쟁력이 향상된 모범적인 사례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적 인식이 교육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대입 경쟁, 과열, 사교육 시장 확대, 과도한 사교육비, 과도한 학력주의와 학벌주의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한계로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 교육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GBCS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20여 년 기독교 가치관과 글로벌 세계관 교육을 위해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과 고군분투하면서 지속해서 시대의 변화를 읽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내용과 방법을 고민하며 시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량을 키우는 방법들이 다양한 전문인 그룹과 개인에 의해 엄청난 콘텐츠로 쏟아지고 있는 요즘 사회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교육과 방법이 우리 자녀에게 최적일까라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교육은 100년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석학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은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 즉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사람이 아닌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였어도 사회가 늘 요구하는 인재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2003년 GBCS가 처음 시작했을 때에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미래 국가의 문제를 해결할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도 그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GBCS 교육과정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교육과정을 바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교육과정에 대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중등교육과정은 2015 개정교육과정 그리고 25학년도 올해부터죠.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은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개의 서로 다른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먼저 2015 교육과정의 6대 핵심 역량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1번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심리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입니다. 이 6대 핵심 역량을 중심으로 볼 때 교육과정의 중요한 목표는 학생 역량 중심 교육으로 무엇을 아는가보다 어떤 역량을 발휘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융합적 사고력과
스팀 교육 활성을 추구하며 지역 학교 교사의 교육 목표와 목적에 따라 교육과정 재구성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대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습량 적정화를 위해 핵심 개념 위주로 내용을 구조화하고 학습 부담을 경감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 강화되었습니다. 점수 위주가 아닌 과정과 성장 중심 평가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정보교육 강화로 코딩 교육을 일찍 도입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 강화를 지향하고 있고요. 통합사회과학교과 신설로 단편적 지식이 아닌 통합적 사고와 실생활 연결 주제 중심 학습을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2015 교육과정이 이렇게 역량 중심의 평가로 운영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과 2022 개정교육과정의 키워드 중심으로 다른 점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 중심성에서 2015 교육과정과 2022 교육과정의 특징이 이렇게 다릅니다. 학생 참여를 강조하였고요. 2022에서는 학생 주도 학습을 강화하였습니다. 학생이 주도하는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부분이 두드러지는 교육 방법, 학습이 되도록 하자라는 거죠. 고교 학점제가 2015 교정 교육과정에서는 사실 언급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부터는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부분은 정보 과목에서 코딩 수업을 일부 시작했던 반면에 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디지털 소양을 필수화하면서 전 교과를 디지털 역량 강화하는 요소로 반영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초 소양 부분에서는 이제 국수형 중심 기초 능력이었는데요. 이제는 국수형 과목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성 확대 부분입니다. 학교의 자율성을 일부 부여했습니다. 이 자율성 확대라는 건 뭐냐면요.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교가 목표로 하고 있는 교육 과정을 얼마나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2015는 사실 일부분만 부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로 선택 효과 같은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진로 선택뿐만 아니라 창의, 융합 이쪽으로도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폭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교과 재구성입니다. 2015 교육과정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신설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과학이 융합교과로 재구성되면서 아이들의 융합적 사고 능력을 신장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2022 교육과정은 심화 선택 과목을 대폭 강화하면서 이 교과 재구성을 더 다양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변화를 반영하는 부분은 2015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부분이었고요. 2022 교육과정은 이제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2015 교육과정과 2022 교육과정의 사실은 핵심 역량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핵심 역량은 2015나 2022나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키워드 중심으로 2015와 2022가 이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우리나라 개정 교육과정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교육 현장에서 얼마나 반영되어지고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얼마나 학생들 역량 개발에 대한 중심 수업으로 교육으로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들에게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서울대학교에서 2028년 인재선발 평가 역량으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 6대 핵심 평가 역량이요. 현재 2015, 2022 개정 교육과정의 6대 핵심 역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아무래도 많은 대학들의 학생 선발의 기준이 서울대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저 또한 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부모님들께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평가 역량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게 될까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로 제시된 기준들입니다. 먼저 공동체 역량에서 이 세 가지 요소로 이 아이들의 6가지 핵심 역량을 평가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첫 번째로는 공동체 역량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역량에서는 협업, 소통 능력, 나눔과 배려, 성실성, 규칙 준수, 이 리더십이 어떻게 생활기록부에 잘 녹아져서 제시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겠다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학업 역량에 있어서는요, 물론 이제 학업 성취도가 정량적인 기준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발전 정도 또한 교과 코멘트에 기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이 고려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학업 태도 그리고 탐구력 이러한 부분들은 교과 코멘트에 다 기재되어 있는 사항들입니다. 진로 역량입니다. 진로 역량 부분에서는 자신의 진로와 전공에 대한 탐색 교육과 준비 정도에 대한 사항을 보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진로 관련 교과 이수 노력입니다.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그러니까 학생이 전공 관련해서 대비하고자 선택한 교과에서 얼마나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학업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는지에 대한 것을 학업 성취 수준으로 고려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도 여기에 반영이 되는 요소로 보입니다. 글로벌 선진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방향과 교육 시스템이 이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와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많은 학교들이 여전히 입시 중심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형식을 얼마나 내려놓고 우리 학교와 같이 역량 중심 교육을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저 또한 의문으로 남기도 합니다. 우리 학교 교육과정 특징을 우리나라 개정교육과정 6대 핵심 역량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기준을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은 세계적으로 4차 산업사회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중요한 인재 역량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관리 부분에서 우리 학생들은 학기를 더할수록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더 잘 다져가는 부분을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과 학습 공동체 중심 학습은 학교가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고 또 우리 학생들이 더욱더 잘 해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을 서로 모여 학습하면서 집단 지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해 나갈 때 조직에서 매우 눈에 띄는 역량으로 보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은 과외나 학원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제공하는 스터디 가이드, 선배들이 주는 조언, 그리고 지난해 고사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그룹별로 스터디 가이드를 만들어 제공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통합하여 유용한 자료로 만들어내는 활동을 단순히 스스로 좋은 성취도를 만들어내는 교과 활동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에서 기여 활동으로서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문경 캠퍼스는 이 모든 학생들이 R&A 수업을 듣고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생 중심 문제 인식과 솔루션을 제안하는 발표 활동은 생각하기 싫은 학생도 하도 참여하는 과정이 되고 이 과정을 통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문경 캠퍼스와 음성 캠퍼스 그리고 세종창의 캠퍼스 또한 우리 학생들의 1인 1학기 그리고 체육활동, 영성교육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또래 상담, 공동체 활동, 그리고 디자인 띵킹을 적용한 융합교육 수업들은 학생들의 심리적 감성 역량을 더 키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는 이 영어 수업, 외국인 원어민 수업, 그리고 다양한 필수 교과에서의 영어 교재 활용, 그리고 제 외국어를 오랫동안 배운다는 부분들. 그리고 문경 캠퍼스는 벌써 외국 학생들이 학교에 많이 재학하고 있으면서 우리 학생들이 이 외국 학생들과의 영어로 소통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삶의 배경 그리고 문화 배경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목표를 위해서 협력하는 활동들을 통해 의사소통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내 맘 같지 않은 친구들과 함께 공동체 활동을 해나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냈을 때의 그 성취감은 일반적인 교과에서 잘해낸 것보다 더 큰 영향을 우리 학생들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캠퍼스에서 운영되는 학년별
그리고 학급별 공동체 활동들, 다양한 학생 리더십 활동, 그리고 영성교육과 선교 활동들은 단순히 자신 스스로가 좀 더 우수하고 실력 있는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사회의 이론 그리고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서 성장하는 데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 재구성 부분으로 심화 선택 과목이 대폭 강화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2028 입시에서 국내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진로 역량 부분으로 제시되었던 사항이 우리 글로벌 선진학교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사이언스 분야로는 고급 과목, 심화 과목이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학은 고급 선택 과목으로 3과목, 그리고 미술과 세컨 랭귀지 부분에서 6개의 7개죠. 7개의 고급과 심화 교과목이 개설되어서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 캠퍼스는 4개의 트랙 중에 IT, AI 트랙이 있어서 이 4개의 고급 그리고 심화 교과목이 개설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셜 스터디와 R&D 분야로는 2개의 고급 그리고 1개의 심화 수업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이상의 심화 고급 과목이 개설되어서 운영되어지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의 진로 부분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편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른쪽에는 실제로 학년별로 몇 차시씩, 몇 단위씩 이수하게 되고 그래서 총 3년 동안 얼마, 몇 시간을 내용을 듣게 되는지에 대한 사항으로 정의되어 있지만 그것들을 보시기보다는 이 1, 2, 3 이렇게 3년을 통해서 이 교과목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떠한 목표로 공부하게 되는지 그래서 어떤 것들을 수행하게 되는지에 대한 키워드 중심으로 서술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필수 교과목들 국사, 영수, 과학 그리고 이제 정보, 체육, 예술, 글로벌 문제 소양 교육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이렇게 교과군이 이렇게 이게 교과군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 열이 교과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초, 그리고 탐구 영역, 그리고 체육예술, 생활교육이 되겠습니다. 지금 먼저 보여드린 사항은 중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 편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교육과정 편제는 교과군, 그리고 교과목, 그리고 단위수, 일주일에 4시간, 일주일에 1시간 개념입니다. 그리고 핵심 목표와 과제들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년간 3년 동안 3,226시간을 학습을 하면서 학생들이 이런 내용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보여드리는 것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좀 더 복잡한데요. 먼저 영역이 먼저 나눠져 있습니다. 기초 영역, 탐구 영역, 체육예술, 생활교양,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그리고 이제 교과군입니다. 교과군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 스팀 융합교육, 그리고 체육예술, 정치, 영어 교육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교과군 안에서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진로 선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일반 선택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학생들이 사실 이게 선택이라고 해서 학생이 선택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전략적으로 선택되어져서 들을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초 학생들의 시간표 정정 기간 안에 학년별로 안내되어지고 또 상담과 지도를 통해서 아이들의 진로에 맞게 선택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로 선택 교과들이 아이들의 필요에 맞게 들을 수 있도록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GBCS 교육의 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지만 사실은 현대 우리 학생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비교하고 안내를 드리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반 교육들은 사실 경쟁 중심의 교육입니다. 여전히 9등급이 5등급으로 바뀌긴 했지만 변별력이 줄어든다는 사항으로 인해서 여전히 아이들의 어떤 그 교과 내에서의 흑자들 부분들을 제시할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들이 협력학습보다는 늘 옆에 있는 친구보다 더 높은 점수, 0.1점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어려움들이 아이들에게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죠. 이런 것들은 여전히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키우는 요소로, 구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 번의 실패가 아이들의 진로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은 과거는 도전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많이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늘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이 듣는 유명한 강의, 유명한 프로그램들을 따라하기 급급할 때가 많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치 중심적 사고와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신이 정말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시간보다는 아무래도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많다라고 보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사회에 큰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소가 됩니다. 사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교육이 대중화될수록 사실 사회에 인재가 부족해지는 문제를 낳게 됩니다. 이 GBCS 교육의 이점은 바로 여기에서 매우 크게 벗어나 있다는 점입니다. 공동체 협력 중심의 학습은 사실은 아이들의 이 불안도를 매우 낮춰주는 되게 좋은 구조입니다. 또한 사실 이전에 아이들이 하던 습관 때문에 여전히 글로벌 선진학교에 와서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과 다양한 어떤 지혜로운 조언들을 통해서 성숙한 방식으로 해소가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늘 해주는 말이지만 도전하고 실패하기에 가장 안전한 때가 바로 중고등학교 시절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얼마 전에도 봤던 퀴즈나 중간고사에서 좋아,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되지 않을지를 깨달았어. 그것이 중요하지라고 말하는 학생을 보기도 했는데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늘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중요한 경험들을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보다는 흐름을 파악하고 자신이 정말로 중요하고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기회의 학습 공간, 환경에 아이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 우리 GBCS 교육의 가장 큰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랜 시간 잘 쌓였을 때에 자기관리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되고 또 사실 이 글로벌 선진학교를 졸업하게 될 경우에는 이 좋은 선후배의 넓은 관계 네트워크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글로벌 선진학교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네 가지 방향으로 계속 고민하고 나아갈 건데요. 저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 그리고 또 이렇게 해나갈 것이라는 약속이 꼭 잘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래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들은요. 2017년 저희가 다른 학교들이 쉽게 시도하지 못했던 융합교육을 전교생에게 전 교생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영한 교과를 구성하여서 운영했던 부분. 그리고 팬데믹 이전에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우기 위해서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 팬데믹이 왔을 때에는 실제로 어느 교육기관보다도 가장 먼저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던 부분들. 그리고 과감하게 진로 선택 과목들을 개설하여서 운영하면서 아이들 진로 부분들을 4년 전부터 고민하고 진행했던 부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늘 시대의 흐름을 고민하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어떤 형식이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시도해 왔다는 부분을 통해서 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GBCS는 수업에서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학습 성과물을 통해 역량 개발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그룹,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리더 역량 키울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기독교인으로서 가치관 중심 사고와 결정을 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하며 창의적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수업들을 그리고 이러한 프로젝트를 또 이러한 학교 운영을 지향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부모님들께서 걱정스럽고 우려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리고 교무실 그리고 학교의 어떤 민원 창구를 통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문의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답변해 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할 때에는 늘 반영하는 것에 저희가 늘 생각하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내용이었기를 바라봅니다. 감사드립니다.